자, 지금 현재 10시 12분이고요. 시장은 진짜 굉장히 크게 붕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남을까의 기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주변 증시 쪽 살펴보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 또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한진 칼의 고마움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아주 버겁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일단 니케이 쪽에서 금요일,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 날 급반등이 나왔는데 금요일 기준 휴장을 했기 때문인지 오늘의 하락에선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휴장을 했든 뭐를 했든 주변 증시가 폭락을 하면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연동되는 흐름이 아니고 제한적인 흐름에서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호주가 8%대 하락. 이것이 이제 그 니케이하고 우리나라 개장 전에 낙폭을 5% 수준으로 좀 줄여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버겁게 진행이 되고 니케이도 플러스에서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호주 쪽의 흐름 자체도 낙폭이 다시 월등히 커졌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미국 선물의 경우도 4%대 하락, 장중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개장 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버겁긴 합니다만 일단 그 주말 끼고 휴장 그리고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 개장 초에 우리나라 개장 초, 니케이 개장 초, 그러니까 9시에 우리나라 니케이가 개장된 이후에 니케이의 그 상승 흐름까지 연출이 됐었죠.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대까지 낙폭을 줄였다라는 것은 일단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급락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었던 범위의 흐름이 원달러 환율 기준이죠. 환율이 1.74% 여전히 또 부담스럽게 작용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세를 띠는 흐름 속에서의 흐름이라면 일단 이 부분도 더 확대 해석을 하지 말자. 물론 통화 수합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전체 해석을 할 때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1,300원에 대한 부담 요인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1,300원에 대한 부담 요인은 왜 글로벌 시장 전체가 금융시장 전체가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조금 부담 요인이 가질 수 있는 부담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어찌 됐건 지금의 위치에서 놓고 바라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선물의 약세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지금 반영이 돼 있잖아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한적이죠.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일단 전저점을 이탈시키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충격에서든 어떤 악재가 더 나왔든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전저점을 이탈시키지는 않고 있고 대형주 기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중형주, 소형주가 전저점이 살짝 이탈이 됐고 고점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업종별로는 마찬가지예요. IT 쪽을 우리는 어찌됐건 선호하는 쪽인데 IT 쪽이 대형주랑 똑같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같은 LG노텍이나 또 삼성전기 이런 쪽이 저점이 낮아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전저점에 대한 부담 요인, 특히 이제 전자 쪽에서 좀 일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전혀 그쪽의 흐름도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더 확대돼 있거나 그러진 않죠. 나머지 부분의 업종군들은 대부분이 전저점이 이탈이 되거나 그 수준 또 그 앞전의 조정폭이 월등히 세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의약품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은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IT, 의약 그쪽에서는 그나마도 숨을 쉴 공간을 내주고 있죠. 그 밖의 업종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이 이탈되는 업종군들이 상당폭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템포에서 또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디서 움직일까?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은 업종이냐 아니면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세를 띠는 가운데서의
흐름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일단 어찌 됐든 지금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투매에 동참할 수 있는 범위를 주지를 않잖아요. 일단 개파락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별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증거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증거금률도 소형사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높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는 NH투자증권인데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뭐 LG이노텍이나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증거금률이 뭐 심한 경우는 60% 이상까지도 그 정도로 다 높여져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뭐랄까요,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죠.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외국인들 기관들 쪽에 순매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감당이 안 되고요. 매도 매수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매수 매도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매수 매도 기준에서 개인들만 사는 거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거 개인들만 산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혼자가 아니라 사는 외국인 파는 외국인 다 다르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사는 외국인 파는 외국인, 사는 기간 파는 기간이 다른데, 어제도 야간에 뭘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야간에 말씀드린 게 로스콘 물량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콘 물량이 출회가 된다? 로스콘 물량이 출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스콘 물량이 출회가 됐을 경우에 그 경우에 손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환매가 없으면 재편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손절 부분에 개인들만 손절합니까? 펀드 상품에 대해서 손절해야 되는 범위가 도달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 환매가 없으면 재편입인데, 지금 손절하는 범위가 개파락이 나와서 손절인 거지 환매를 요청해서 손절하는 물량은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환매를 요청하면서의 손절이 아니라 시장이 깨지면서의 손절이고, 오늘 환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시 대사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자기 실적도 있으니까 윗방향이 아닌 밑에다가 받쳐놓고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반등일 때 물량을 좀 계약 규모에 맞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급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윗방향으로 사도 편안하다 하는 쪽은 위로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로스콘 물량이 됐든 정리의 물량, 그 기존의 로스콘 물량이 됐든, 아니면 그냥 전략적인 매도의 기준이 됐든, 아니면 로스콘은 아니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돼 있는 뭐 해지 물량이든, 또 해지 물량이 아니더라도 비중의 축소 물량이든, 어느 물량이든 간에 매도의 물량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조금 더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수 물량은 당연히 시장이 개파락 이후에 밀려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저점 편입을 위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렸나요? 뭐 기관이 3천억 사서 들어올렸어요? 외국인은 한 6천억 그냥 주구장창 던지기만 했나요? 아니죠. 외국인도 윗방향의 매수를 주고,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들도 윗방향의 매수를 줬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부 아랫방향으로 매도 강도를 좀 주는 거고, 윗방향의 매수는 제한적인, 누구나가 다 혼자의 흐름이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자, 정리해드리면은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전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범위까지의 수준은 아니고, 좀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는 투매에 동참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그럼 돌려질 때 어느 쪽의 기준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IT,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의약품 쪽의 종목별로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낙폭과대주, 그리고 한진칼처럼 자체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는 차익 실현을 62,500원에 일단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59,500원 재편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 창구의 수급은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 매매 쪽의 매수매도 그 거래량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오후장 들어서서 대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9,500원에 편입한 물량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63,000원 수준에 오면은 다시 차익 실현, 62,500원, 63,000원 기준에 고점을 64,000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다시 보내드릴게요.